지금 현재 고점 대비로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034원 밑으로 약간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544선에 머무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테마주들이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래도 와이파이 관련된 그 종목군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GS 인스트루먼트 저가주인데요. 6% 이상의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고 KMW나 기산텔레콤, CS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권의 움직임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의 현물시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권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유동성 효과와 펀더멘탈 개선 심리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구간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경기 민감주 위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경기 민감주, 중국 투자 수혜주의 교집합인 산업재와 소재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실적 모멘텀이 뛰어난 IT 업종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효 연구원입니다. 지수 상승 흐름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런 추천들이 참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의 강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약 2년여 동안은 이제 설정이 됐었던 250선의 박스권 상단 어떻게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이번 랠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지난밤에 그 해외 증시 일단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그 원인 자체가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 요인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 그 이탈리아 쪽 정치권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퀘스터 결국에는 극적 합의가 없이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 요인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해외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증시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데 1%, 2%를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되게 크리티컬해 보이는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떤 정부 쪽에서의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50선이라는 부분, 작년부터 계속해서 상단에 어느 정도 국내 증시의 상단 역할을 해줬던 것이 대략적으로 잡자면 한 2050선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은 이번에는 넘어설 수 있는 지금 상황적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큰 틀에서의 소재는 일단 미국 쪽에서의 경기 회복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첫 번째 이유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미국 지표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 그 주택가격이 9.7% 상승했다고 코오로직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06년 9월, 그러니까 주택 버블이 깨지기 직전에 달성했었던 어떤 상승률을 지금 거의 따라잡았다. 이 얘기는 미국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는 완연하게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어저께 ISM 서비스업 지수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종합해서 보게 되면 주택 가격 상승이나 소비 심리 확산과 같은 어떤 이런 선순환 구도, 순환 고리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한 온기, 소비 시장에서의 온기라든지 자산 가격의 상승 같은 것들이 제조업에 대한 어떤 제조업 쪽면의 활황, 그리고 투자의 확대로 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모멘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각국 정부들, 그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를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부동산 쪽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 뭐 나온 그 전인대에서 나온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뭐 재정 적자 규모 확대하고 정부 지출 규모를 늘리겠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완화적인 경기 부양적인 태도는 계속해서 견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에 기인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거에 동참해서 큰 틀에서의 어떤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시각이신데요. 자, 그러면 지금도 높은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 여전히 싼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인 거로 저희 지금 아직까지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경기 모멘텀이 상승해 주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결국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업종별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중국의 전인대 내용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전인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재정 적자 규모를 작년보다 확대를 하고 지금 정부 지출 규모도 분명히 늘리겠다. 물론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 유동성 부분은 조금 제어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재정 지출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위주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커청 부총재도 계속해서 이게 중국의 도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이 한 53% 정도 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인대에서도 그 도시화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어쨌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저희가 개연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중국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물론 전인대 진행되면 17일까지 진행되는데 그 전인대가 진행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속속 밝혀지겠지만은 결국 중국이 도시화를 천명을 하고 있고 정부 지출도 늘린다는 얘기를 한 거를 봤을 때는 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그리고 중국 투자와 관련된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소재라든가 산업종, 그러니까 저희 쪽에 흔히 말하는 그 화학이나 철강 같은 쪽,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한 번쯤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